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위대한 프로젝트. 임 박사의 밥상 동의보감이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힐 듯하고 뛰쳐나가고 싶고 또 뜨거운 뭉치가 뱃속에서 막 치밀어 올라오는 듯한 증세 또는 불안, 절망, 울분, 분노가 있다면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 화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화병은 조선 왕조 실록에서도 더 구체적인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정조의 모친 해경군 홍씨가 쓴 한중록에 나오는 대목들이 있어요. 화가 곧 나시면 푸실 데 없사오니 화증이 덜컥 내오셔 그 일로 섭사오시고 울화가 되시더니 그 6월부터 화증이 더하사 사람 죽이기를 시작하오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 모두가 사도세자가 특별한 그 병증을 기록한 것인데 여기서 이제 화증이라고 하면은 지금의 화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조선 왕조실록에 이 세자에게는 두려워하는 병이 있었고 세자 자신을 화병이라 했으니 영조는 차라리 발강이라 한 것이라 했고 사간의 말로는 증이 발하면 역시 본성을 잃는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983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대학 의료원의 한 정신과 의사가 그곳의 한국인 교포 여성 중에서 자신이 화병에 걸렸다고 믿는 3명의 환자를 치료한 결과를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화병이 한국인의 문화 연계 증후군, 즉 한국 문화에서 비롯된 특별한 질병이라는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각종 역학조사가 실시가 되고 1995년도에는 미국 정신의학회의 이 병을 한국 민속 증후군이라고 분류하고요. 질병 분류표에는요. 화병 이렇게 정식적으로 표기하기도 했습니다. 한의학 전문가들은 화병을 그 병명으로 하기도 하고요. 한의학 전통 문헌에 독립된 질병으로 다뤄진 적이 없다고 해서 그냥 화병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화병은 울화병의 준말이기도 하는데요. 화가 쌓여서 울이 생기는 거고 즉 이렇게 답답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울화가 쌓이면 기와 열이 머리 위로 올라가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요. 전신으로 번진다고 해서 활활 타오르는 불길처럼 여러 방향으로 어지럽게 번져서 인체의 한 부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분들한테 과거에는 이 화병이 많았습니다. 가족의 심리적인 갈등이라든가 충격을 그냥 뭐 지금에서야 뭐 말은 하지만 가슴에 묻고 이렇게 사는 그런 어머님분들이 예전에는 많이 있었죠. 또 이제 뭐 40, 50대 여성분들에게도 또는 20대의 이제 공부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들 또 남성이나 직장인들에게서도 이렇게 이제 나이에 불문하고 나타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스트레스인데요. 우리가 뭐 빵만 먹고는 살 수는 없겠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사랑도 받고 인정도 받고 이렇게 함께 살아가야 하는데 이 가정과 사회 환경에 대한 어떤 그 변화가 이런 가족들의 이해와 사랑과 자신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뭐 그렇다고 한국 여성에만 이게 국한되느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하게 연령층도 다양하게 그 스트레스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보통 이 증상은 근육통을 호소하거나 또는
무기력증, 어지러움증, 생리통, 안면 홍조, 호흡곤란, 또 불면증까지 여러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이러한 그 화병을 어떻게 우리가 좀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느냐. 일단 치료보다 중요한 게 더 예방인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그 스트레스에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 슬기롭게 이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게 좀 고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빨리 이렇게 정신과 전문 상인을 만나서 빨리 그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는 무조건 참는 것이 미덕이다. 그게 다 능사는 아닙니다. 때로는 화를 제대로 내는 것도 중요하기도 하고, 또한 이게 분노를 또 조절하는 게 또 중요한데요. 이것도 이제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야 되겠고요. 화가 날 때 계속 참기만 해서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는 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대화를 시도하고 또 상대방에게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화병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 마음의 그 명상 호흡법이 있어요. 이게 단전 호흡법이 있는데 명상 호흡법. 우리는 이 호흡을 통해서 굉장히 실질적으로 마음의 안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숨 쉬는 거가 너무나 중요한데요. 일단 그 방법을 알려드리면은 먼저 과부자 자세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방석을 이용해가지고 엉덩이 부위를 약간 올리고 약간 편안하게, 그리고 허리는 곧게 세우고요. 어깨는 아주 편안하게 두고 턱은 가슴 쪽으로 이렇게 당깁니다. 눈은 지그시 1cm 앞쪽 아래를 보고요. 코로 숨을 쉬는데요. 코는 들여 마시고요. 그리고 내뱉는 숨은 이렇게 입으로 내쉽니다. 그리고 한 호흡에 10초 이상 걸릴 정도로 천천히 숨을 쉬어야 하고요. 한번 숨을 쉴 때마다 이렇게 숫자를 한번 세보세요. 그래서 1부터 10까지 세면 다시 1로 들어가서 다른 생각이 들면은 다시 또 이런 잡념이구나 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그래서 잡념은 당연히 나는 것이지만 그것에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10분 정도 가볍게 또 이제 스트레칭도 하고요. 명상도 하면은 이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한 이제 좀 내가 좀 익숙해졌다면은 100까지 세는 걸 한번 도전해 보는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명상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음식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 텐데요. 미국의 건강정보 사이트 everydayhealth.com에서는요.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주고 또 뇌의 염증을 퇴치하고 스트레스, 우울증에 도움을 주는 음식을 공개했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는 녹색잎 채소입니다. 기적의 밥상이라는 그 저자가 있는데요. 조엘 펄먼 박사는 건강에 가장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바로 풍부한 식품에 시금치, 케일, 백년초, 근대 이런 녹색 잎채소가 제일 많다. 이런 잎채소에는 면역력과 또 항암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식물 중에서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은 식물이 바로 호두인데요. 이 오메가3 지방산이 뇌 기능을 지원하고 또 우울증 증상을 감소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음식은요. 뇌에 필요한 건강에 좋은 지방이 많은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의 열량의 4분의 3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에서 나온 것이라서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높고 바이타민 K를 비롯해서 B9, B6, B5, BC, B2, 그다음에 뭐 12 이런 것들이 함유되어 있어요. 아보카도는 당분은 낮은 대신에 식이섬유는 풍부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외에도 블루베리라든가 라즈베리, 블랙베리 이런 항산화가 많이 들어있는 그 베리류, 그리고 이제 버섯은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안정을 주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양파를 비롯해서 파나 마늘 식품들은
암의 위험을 줄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가요, 우울증을 퇴치하는데 되게 좋은 엽산과 알파 리포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콩류는 당뇨를 예방하고 체중 감소에도 도움을 주고 또 천천히 소화가 되기 때문에 혈당을 안정하게 또 기분을 좋게 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사계절 푸른잎 채소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 지금 제철 나는 식품들 그리고 과일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내가 어디가 힘든지 또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될지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하시고 또 전문가 정신과 상담도 한꺼번에 받으셔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병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뭐 처음에는 감기가 쉽게 이렇게 들겠지만 이게 습관이 되고 오래되고 나아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약도 먹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마음의 병, 이 스트레스를 또 우라병, 이 화병을 그냥 가만히 놔두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때로는 가족이 내게 힐링이 되고 행복을 주고 사랑을 주지만 때로는 가족으로 인해서 이런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절대로 간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하셔서 마음의 병도 몸과 마음과 영까지도 건강하신 삶을 사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임박사의 밥상 동의보감 네, 우라병, 마음의 병, 스트레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건강해지시는 그날까지 임박사의 밥상 동의보감은 계속됩니다.